윤정은 소파에 앉아 손주 세준이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0세의 그녀에게 손자는 삶의 큰 기쁨이었죠. 사진 속 세준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세준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명수와 며느리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윤정을 보자마자 다가와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 바쁜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미경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묻어두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죠. 50년 전 사라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은 혼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요즘 들어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거든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춘 듯 그를 바라보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에 선이 여전했거든요. 혹시 윤정이 아닌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어요. 윤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호 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철호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50년 만이네요. 철호의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윤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왔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네요. 윤정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생 잊으려 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먼저 가봐야겠어요. 윤정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철호가 갑자기 사라진 그 아픈 기억이 말이에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철호와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20대 초반의 그 시절 철호는 윤정에게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윤정은 용기를 내어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철호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철호의 목소리는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다정했죠. 윤정은 벤치에 앉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윤정이 참았던 질문을 던졌어요. 철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윤정은 답답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철호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가족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사셨겠죠. 철호의 말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윤정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한편 집에 돌아온 윤정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명수가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공원에서 산책했다. 윤정은 대충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죠. 다음 날 철호는 윤정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우연히 길에서 명수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박철호라고 합니다. 명수는 인사를 받으며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철호는 이사한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부터 써왔던 편지들이 가득 있었어요. 모두 윤정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노란 편지지에 적힌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며 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너를 지키려고 떠났지만 결국 너를 아프게 했구나. 편지들은 모두 윤정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생일마다 쓴 편지,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쓴 편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쓴 편지까지. 50년간의 일방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윤정은 철호와의 재회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50년 전 추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철호와 함께 걸었던 강변길, 함께 본 영화, 그가 불러주던 노래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거울을 보며 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20대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철호는 이런 늙은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다니. 명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고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윤정은 대답했지만 명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경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더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죠. 혹시 어머니께서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표정이 이상하시던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누굴 만나? 모르죠. 혹시 재혼이라도 하려는 건 아닐까요? 미경의 말에 명수는 황당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졌죠.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윤정은 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철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가 다시 나타났을까? 왜 하필 이 시기에? 다음 날 오전 윤정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몸이 좀 이상했거든요. 가끔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쁠까 봐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철호와의 재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었어요. 윤정 씨, 들어오세요. 의사가 부르는 소리에 윤정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윤정은 다시 철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어요. 철호가 먼저 제안한 곳이었죠. 그때 왜 떠나셨는지 알고 싶어요. 윤정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철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일에 휘말렸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그는 친구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서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친구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였죠. 경찰이 날 찾고 있었어요. 사기 공범으로 몰렸거든요. 철호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는 윤정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연락을 하면 윤정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10년 넘게 숨어 살다가 억울함을 벗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철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을 떠올린 거였죠.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50년 동안 철호를 원망했던 자신이 미안했거든요. 그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의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흘러버렸죠.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명수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윤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명수가 어머니를 발견한 거였죠. 명수는 카페 안을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까지 보였어요. 어머니가 누구와 만나고 계신 거지? 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왜 몰래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명수는 어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어제 카페에서 누구랑 만나셨어요? 윤정은 당황했어요. 들킨 거였죠.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야. 옛날 아는 사람이요? 어떤 관계셨는데요? 명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건 어머니, 설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 만에 다른 남자를. 명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명수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몰래 만나시는 거예요? 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에게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의 직설적인 말에 윤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재산 문제까지 거론하다니. 미경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명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꼬시면 어떡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모독적이었거든요. 그만해.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던 그녀의 모습에 명수와 미경은 놀랐어요. 어머니,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르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거든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다니. 나한테도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5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거였죠. 명수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윤정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거든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명수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윤정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떠올랐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윤정. 명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알 권리가 있었죠. 명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윤정은 며칠 전 받은 진단 결과를 꺼냈습니다. 말기 췌장암이라는 진단서였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서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수술도 어렵고 나이도 있으니 편안히 지내라고.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명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 감추셨어요? 괜히 너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명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최근 행동이 이해됐어요. 그 남자분도 이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도 몰라.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철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윤정은 철호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였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철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 또다시 떠나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하지만 가족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마음도 중요해요. 철호의 말에 윤정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마지막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윤정은 유언장을 썼어요. 만약을 위한 준비였죠. 집과 예금은 모두 아들에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윤정의 방을 청소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몰래 읽어본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미경이 명수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본 명수도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쓰신 거지? 분명히 그 남자 때문이에요. 어머니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미경은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명수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분과 어떤 사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예요. 윤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거죠. 사실은 50년 전 첫사랑이야. 명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첫사랑이요? 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갑자기 사라져서 어떻게 된 건지 몰랐는데. 윤정은 철호와의 과거,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어머니도 그런 사랑이 있었다니. 아버지는 아셨어요? 몰랐을 거야. 나도 평생 마음속에만 간직했거든. 명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윤정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어머니. 명수가 소리쳤지만 윤정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이 급속도로 나빠진 거였죠. 병원 중환자실. 윤정이 침대에 누워있고 명수와 철호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첫 번째로 본 건 걱정에 찬 아들의 얼굴이었죠. 명수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그 다음에 철호를 보았어요. 그도 밤새 지켜주었나 봐요. 철호 씨도 여기 계시네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수를 의식한 거였죠. 윤정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니 감사했거든요. 명수야, 철호 씨 말 좀 들어봐라. 윤정의 부탁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호는 50년 전 이야기를 명수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던 이야기, 윤정을 지키기 위해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명수는 철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좋게요. 명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마운 마음에 명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어요. 윤정은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과 첫사랑이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힘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힘내세요. 윤정 씨 포기하지 마세요. 두 남자가 간절히 말했지만 윤정은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명수야, 미경이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어. 어머니. 철호 씨 5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 후회가 없어요. 윤정이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철호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윤정은 50년 전 철호와 함께 본 석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아름다웠죠. 윤정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윤정을 배웅하러 왔어요. 철호도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명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50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철호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 명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50년 전 젊은 윤정과 철호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나와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50년의 세월이 빼앗아간 사랑. 그러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비록 짧았지만.
윤정과 철호는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철호가 윤정의 묘소에 하얀 국화를 놓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50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끝난 거였죠. 이 상황에서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